특히 이 상황에서 특검의 그 수사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,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. 이 우파 개멸을 목적으로 하는 이 수사인데 뭐 총 지휘자는 사실상 이재명입니다. 본인은 뭐 한 발 떨어지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 전에 후보 시절에 이미 전부 다 장치를 해놓고 들어갔죠. 자, 그래서 이게 우파 개멸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인데 지금 오늘부터 급속도로 전개되기 시작한 게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수사 확대입니다. 예, 그래서 정치 핫토픽 두 번째입니다. 권성동하고 이철규가 돌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친윤, 특히 친윤이죠. 이 두 사람은 과거에 이준석이 윤핵관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핵심 두 사람인데, 자, 이 권성동, 이철규 돌연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의원들을 지금 치기 시작을 합니다. 윤상현 그 의원도 그때 압수수색을 받았죠. 그 김건희 특검팀에서 그때 공천관리위원장을 했다고.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친윤 과거에 이제 친윤계의 핵심들의 이 수사 대상에 올라서 압수수색까지 받는, 자, 이 상황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이게 권성동은 이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특검팀이 권성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, 그다음에 이철규는 그 최상병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. 이게 지금까지 이것과 연관돼 있다. 그러니까 권성동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. 이런 것은 별로 나온 게 없었죠. 그리고 뭐 이철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철규도 이 최상병 특검팀과 어떤 수사 대상이 되는지 이게 별로 나온 게 없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지금 들어갔습니다. 예상 못했던 인물이 전격적으로 수사 대상에 들어간 건데, 그러면은 앞으로 또 누가 갑자기 어느 날 당장 내일 모레 당장 누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출국 금지를 당하고, 지금 출국 금지도 원희룡 전 의원 그 양평 땅 관련해서 원희룡 전 의원 또 김성교 의원 출국 금지가 돼 있죠. 지금 누가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아예 정당을 해산을 한다고 그 민주당에서 뭐 법안도 발의를 하고 하는데, 그거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, 그것과는 만약에 정당 해산이 되면 이거 107명 국회의원 전부 다 뺏겨 날아가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법안들을 만들고 있는데, 예,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. 전화에 들고 있는 사이에 영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영장이 아니고 죄송합니다. 구속적부심이 기각이 됐네요. 법원이 윤석열 구속적부심을 기각해서 재구속을 유지를 하기로 했다. 다시 재구속 상태로 들어갔습니다.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낸 데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계속 유지가 되고,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-2부 부장판사 류창성, 정혜원, 최보원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영장 신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상당히 좀 시간이 오늘 밤 늦게까지는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, 생각보다 좀 이런 시점에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건강이 안 좋은 걸로, 오늘 본인이 30분 동안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또 이야기를 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지, 본인을 사람들이 측근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수가 없다. 이런 것을 강하게 밝히고 했는데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법원도 일종의 이 강풍이 부는 여기서 아예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그런 논란들이 있었죠. 그런 그 지적들이 있었죠.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 본류 사건은 아니고
그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건인데 제가 그런 그 비유도 한번 드렸었죠. 법조인들에게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강도 살인범이 있다고 치면 가령 이것까지 뭐 전혀 별개의 이야기지만은 강도 살인범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강도 살인죄로 구속을 했는데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단 풀어줬습니다. 풀어줬는데 이 강도 살인을 저지르면 흉기도 어디서 뭐 구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죠. 그래서 그걸 이제 강도 살인죄로는 풀어줬는데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무슨 뭐 불법 흉기를 가지고 있다, 불법 흉기를 소지를 했다, 아니면 뭐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이 부수적인 이 범죄 혐의가 있다,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구속을 해버리는 그 상황과 비슷하다. 물론 뭐 그 어떤 형법상의 적용 범위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자 그런 말이 이 사람들이 법조인들을 할 정도로 처음에 구속할 때도 이게 과연 구속 그 거리가 되느냐. 일단 뭐 범죄의 소명, 무슨 뭐 도망 우려, 뭐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이 취소가 된 상황인데 이걸 다시 이제 발부를 해주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구속 적부심을 하면서도 이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건강 문제까지도 설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구속 상태에서 과연 특검이 어떻게 할 것인가? 일단은 또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구속 기일 이내에 소환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뭐 구치소장에게 압박을 넣어서 인치 소위 말하는 정말 그 끌고 오도록 할 것이냐, 아니면은 그냥 이 기소를 할 것이냐, 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. 자, 그 부분을 아마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, 자 그러면 이 구속 상태에서 지금 다른 특검들 최상병 특검에서 가장 먼저 지금 소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도 소환을 하겠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.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중에 이 공천 개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수사를 소환을 하겠다. 이제 그런 또 시도가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까지 지금 같이 구속을 해야 된다. 이게 좌파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. 같이 두 사람 다 구속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소환, 그리고 소환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나면은 그 압색물을 분석을 해서 또 소환까지 또 가겠죠. 자, 지금 그 상당히 이 보수파 전체 진영에서는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을 마저 이제 드리면은 그 권성동은 그 김건희 여사 특검 쪽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통일교 본부하고 같이 했습니다. 그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가평에 있는 천정궁이라고 있습니다. 가평 천정궁. 거기 천정궁은 그 한학재 통일교 총재가 지금 기거하는 곳인데 거기하고 서울 본부, 그리고 강원도 강릉에 있는 권성동 의원 지역 사무실,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다 했습니다. 통일교 쪽은 그때 이제 건진법사라는 그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, 사넬백 등을 건넸다,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. 뭐 6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, 1,000만 원 상당의 뭐 사넬백 뭐 이렇게 이것을 건넸는데 이 전성배 씨는 자기가 그거를 통일교 쪽에서 받아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지 않고 자기가 다 분실했다,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 권성동 의원은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? 권성동 의원이 이 통일교 전 세계 선교 본부장 윤모 씨가 이 전성배 씨, 건진법사하고 이렇게 서로 그 교류를 한 거죠. 서로 이렇게 이 일종의 뭐
명품을 건네주고 한 사람이죠. 그 윤모 씨와 권성동 의원이 친분이 있다는 겁니다. 권성동 의원이 윤모 씨가 작년에 진행한 어떤 페스티벌 이런 데 행사에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. 뭐냐면 이게 확인은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 혐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. 전성배 씨, 건진보사 전성배 씨하고 이 통일교 윤본부장이 2023년 1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죠. 그때 이 윤본부장하고 건진법사가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을 시켜서 권성동을 당 대표로 만들자는 논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입당을 통일교가 세력이 굉장히 좀 강하죠. 그 신도들을 입당을 시켜서 권성동을 당 대표로 만들자는 그런 논의를 했다는 이유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통일교 윤 씨가 건진법사에게 그 전해 11월쯤에 보낸 메시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.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?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?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. 통일교에서 그 건진법사에게.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이 표를 몰아주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. 그래서 이 전성배 씨가 변함없이 권이다. 윤심은 권이다. 이렇게 답을 했다. 그래서 이것과 이제 관련해서 통일교가 그때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고 또 통일교의 이 수건 현안을 풀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한 거 아닌가. 지금 그거를 지금 들여다보면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. 물론 지금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펄쩍 뛰고 있죠. 본인은 아무 연관이 없다고.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그 전당대회에서는 실제로 권성동 의원이 출마하지 않고 그때 김기현이 당선된 그 전당대회입니다. 자, 어쨌든 본인은 강력하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.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겨냥을 해서 해병특검은 이철규 의원의 자택 국회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고 최수건 상병 사망 사고 이후에 이철규 의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를 한 내역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. 그때 임성근 전 사단장이 그때 박종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경찰에 손치를 하려고 하니까는 그때 그것을 이제 막았었죠. 용산에서 막았었습니다. 그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이렇게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사단장까지 그렇게 하면은 누가 부대를 지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뭐 경로설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종의 뭐 로비를 했다고 지금 특검은 보는데 임성근 사단장의 지금 어떤 보도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배우자가 기독교계를 통해서 이렇게 로비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어떤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가 됐을 가능성 이것을 두고 이제 수사 중인데 물론 이철규 의원도 불떡 쬐고 있습니다. 뭐 전화 한 통화 정도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몰아붙인다고 불떡 뛰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두 의원은 이제 혐의를 부인을 하지만은 어처구니 없다. 정치 보복이다.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연일 위헌 정당 뭐 해산을 하겠다.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특검은 개별 의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내부는 국민의힘 내부는 엉망진창이죠. 윤희숙 뭐 혁신안이라고 해서 완전히 당을 덜 쑤셔놓는 당 전체를 부정을 하는 그런 안을 지금 내놓고 좀 좌파 쪽의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또 전한길 강사가 입당을 했습니다. 전한길 강사가 입당 오늘 한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이제 전한길은 본인의 어떤 그 가명이고 그 강연할 때 쓰는 이름이고 본인 본명으로 한 달 전에 이미 입당을 했습니다. 그리고 당 지도부를 하는데 본인의 영향력을 이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서 오늘 또 시끌시끌합니다. 자,
빨리 이 상황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은 나왔습니다. 일정이 나왔습니다. 아직 그 전당대회를 뭐 8월 달에 하는데 언제 할지 이런 것도 없었는데 오늘 일정은 일단 나왔습니다. 8월 22일 청주 충북 청주 오송에서 전당대회를 엽니다. 그래서 이 당원 투표 80%, 민심 20%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저번에 그 직전에 한동훈이 당선될 때 그렇게 당원 80%, 민심 20%를 했죠. 이것도 또 윤희숙은 아예 일반 여론조사, 그러니까 민심 100%라 하자. 어떻게 당 대표를 뽑는데 거기는 역선택이 막 들어오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이 역선택이 들어오는데 일반 여론조사 100%를 하자 이렇게 또 주장을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전부터 해왔던 그 전에 했던 80% 당심 민심 20%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. 뭐 경선 기간 동안에 연설회나 토론회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할지는 이제부터 좀 정해야 되는 거고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누가 이제 당 대표를 맡아서 이 정말 엉망진창이 된 이 당을 이끌 것이냐는 문제로 귀결이 되죠. 지금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조경태, 안철수 의원 그리고 양향자, 장성민 전 의원인데 뭐 가장 관심은 한동훈이 출마하느냐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가 출마하느냐죠. 제가 취재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김문수 전 후보는 출마가 지금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. 계속 본인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이야기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했고 또 일정이 확정이 되면은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제 일정이 나왔죠. 8월 22일로 나왔기 때문에 김문수 전 후보가 아마 주말이라도 당권 도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 그럼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 김문수 전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당 대표로서 대여 투쟁, 대독재 투쟁 지금 거의 독재로 가고 있죠. 대독재 투쟁에 선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굳힌 것 아닌가. 왜냐하면은 일단 조경태가 친한계라고 하는 조경태가 출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한동훈이 나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특히 그동안 여러 가지를 막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. 지금 당권을 잡으면은 지방선거에서 또 성산이 희박한데 지방선거에서 지면 또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된다. 그러면 그 전에 총선에서 져서 비대위원장 내려오고 이 탄핵 국면에서 당대표 내려오고 그런데 또 지방선거 한 1년 남았는데 그것이 지면 또 내려오고 하면은 이제 갈 곳이 없다.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불출마할 거라는 말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출마를 하지 못한다는 그 분석이 가능합니다.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구주류에 대한 특검들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죠. 심지어 수사 대상이 그때 한남동에 모여있던 사람들까지 다 수사 대상이다. 이게 이재명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이 후보 시절에 대선 바로 직전에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처벌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했죠. 그래서 이 구주류를 중심으로 지금 수사가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심지어 정당을 해산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은 그 구주류가 대다수인데 구주류를 대상으로 검찰 특검에 수사가 들어옵니다. 수사를 들어오면은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 대표니까는 맞서 싸워야 할지 특검하고 막 싸워야 할지 아니면 한동훈 자기는 이 탄핵에 찬성을 했으니까는 그냥 다 이 조사 받으라고 내 몰아야 할지 난감해지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이번 전당대회는 출마를 하기 어렵다. 당권을 잡으면은 이상한 처지가 돼버리는 거죠. 자, 그런 그 분석도 나오고 또 조경태도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불출마를 하면은
어쨌든 김문수 체제가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러면 김문수 체제에서 일단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특검 수사 그리고 보수를 괴멸을 하라고 하는 여기에 좀 맞서 싸우는 체제가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. 8월 22일이면 이제 여름 휴가철 끝나고 가을쯤부터는 제대로 된 이 대유투쟁이 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.